근데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앓고 있는 천식, 원인은 뭘까요, 원장님? 네, 대개 유전적인 요인과 환경적인 요인이 중요한 역할을 아, 합니다. 네. 환자에 따라서 증상이나 천식의 심한 정도가 다르게 나타나는데 유전적인 요인은 위험인자, 환경 요인은 악화인자와 더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음, 천식의 원인 중에 유전적인 원인 말씀해 주셨는데 유전적인 요인은 얼마나 작용을 하는 건가요? 네, 먼저 유전적인 요인으로는 부모로부터 알레르기 체질을 물려받았을 때 나타날 수 있는데요. 유전적인 요인인 알레르기 체질과 주변의 염증 원인 물질이 합쳐져서 천식의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음, 어머니와 아버지 모두 천식이나 비염이 있으면 자식에게 유전될 확률은 70%에 달합니다. 아, 네. 한쪽 부모에게만 증상이 있으면 천식이 대물림될 확률은 30% 정도로 줄어들게 됩니다. 네. 그러면 환경적 요인도 좀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환경적인 원인으로는 감기와 대기오염, 스트레스를 비롯해서 진먼지 진드기나 반려동물의 털과 배설물 등이 있습니다. 또 자극적인 냄새나 담배 연기, 기후의 변화 등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외에도 운동이나 기타 약물로 인해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근데 이런 천식의 원인들 중에서 특히 흡연이 가장 좋지 않다라고 들었거든요. 어떻습니까, 선생님? 네, 그렇습니다. 흡연이 천식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음, 성인에서 한 번이라도 흡연을 했다면 금연했던 사람들에 비해 천식 발생 위험도는 약 1.3배 정도 증가합니다. 음, 간접 흡연으로 소아 천식 환자의 증상이 악화되거나 폐 기능이 감소가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네. 이 호흡기 건강을 위해서 금연 필수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천식 환자들 보면 기온, 뭐 습도, 이런 기압, 이런 변화에 굉장히 좀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천식이 날씨나 계절 영향을 받는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차고 건조한 날씨는 천식 증상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아, 또한 각 계절별로 발생하는 꽃가루들도 종류가 다 다른데요. 음, 본인이 감수성 있는 꽃가루가 날리는 계절에 증상이 역시 악화될 수 있습니다. 음. 따라서 건조주의보나 꽃가루 예보를 확인해서 외출을 자제한다든지 꼭 외출을 하셔야 되겠으면 마스크나 안경을 착용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천식의 증상 좀 살펴보겠습니다. 보통 기침 막 심하게 하면 천식이 아닐까 싶잖아요. 이런 기침 말고 또 어떤 증상이 나타날 때 천식을 의심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천식에 가장 흔히 동반되는 세 가지 증상으로는 기침, 천명음, 호흡곤란입니다. 천명음이란 폐 속의 기관지가 매우 예민해져서 숨이 차고 숨소리가 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반복적으로 마른 기침을 하고 가슴이 답답하며 가슴에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또한 발열이 있을 수도 있고 가래가 동반되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이제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근데 평소 좀 궁금했던 게 있어요. 기침이 막 심하게 나는데 이게 기침, 그러니까 감기로 인한 기침인지 아니면 천식으로 인한 기침인지 구분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원장님? 네, 천식은 감기와 증상이 비슷한데 기침과 호흡곤란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감기로 인한 기침과 천식으로 인한 기침은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천식의 경우 마른 기침 증상이 발작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기침의 양상도 특이한 알러지 물질이 온도, 습도 변화, 자극적인 냄새 또는 운동 후에 더 심하게 보이고 있고 스트레스나 과도한 교감신경의 긴장으로 인해서도 기침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근데 천식의 종류도 좀 여러 가지라고 들었는데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요? 네. 천식은 여러 가지 형태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병인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알레르기성, 감염성, 아니면 이들 두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혼합형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증상의 경증에 따라 중증천식, 중등등 천식, 경증 천식으로 분류할 수도 있습니다. 그 밖에 소아천식이나 노인성 천식 같이 발생 연령에 따른 분류도 가능하고 계절에 따른 분류도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그 천식 중에 오로지 기침 증상만 나타나는 그런 천식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전형적인 천식과는 달리 쌕쌕거리는 숨소리나 호흡곤란 없이 기침만 오는 천식을 기침 이형 천식이라고 합니다. 아, 네.
이때 기침은 보통 건성이고 발작적이라고 합니다. 음, 또한 특정 상황에 외부 자극에 의해서도 악화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기침 이형 천식에 대해서 알려주셨고요. 또 노인성 천식 같은 경우는 동반 질환이 좀 다양하다 보니까 더욱더 진단 내리기가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노인성 천식 환자는 천식 외에 복합적인 합병증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천식 치료의 예후를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노인 천식 환자는 천식 악화로 인해 더 빈번하고 장기간 입원하는 경향이 있고 이는 높은 사망률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네. 치료제 선택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좀 각별히 더 주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 밖에 또 아스피린 같은 약물 알레르기로 인한 어떤 천식도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스피린 과민성 천식이란 아스피린을 복용하거나 주사를 맞으면 천식 발작이 일어나는 경우를 말합니다. 과거에는 전혀 천식 증상이 없었던 사람이 어느 날부터 갑자기 아스피린을 복용한 후에 호흡곤란을 경험하고 어, 그 후에 점차 자주 증상이 나타나면서 지속적인 천식으로 발전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천식에는 굉장히 좀 다양한 종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천식에 걸리면 천식뿐만 아니라 다른 질환을 좀 동반하는 경우들이 있다고요? 네, 아토피 피부염, 알레르기성 비염, 알레르기 천식 등은 기전이 비슷한 질환이므로 동반해서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토피 피부염이 있던 소아 환자는 알러지 비염이나 천식이 있는 경우가 많고 특히 알레르기 비염과 알레르기 천식 둘 다 알레르기성 기도 질환이므로 동반하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다양한 천식의 종류와 그 증상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자,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증상이 천식인지 아닌지 좀 헷갈리는 분들이 많거든요. 스스로 진단해 볼 수 있는 그런 자가 진단법 있다고 하던데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천식의 자가진단 질문지입니다. 주로 밤에 나타나는 발작적인 기침, 호흡곤란, 가슴 답답함, 천명음 등을 경험하였는지 물어보는 내용입니다. 또한 특정 약 복용이나 운동, 특정 날씨, 유발되고 악화되는 상황이 있는지도 물어보고 있고 알레르기 비염이나 피부염 등의 동반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가족력 및 과거 천식 진단력 여부도 중요한 항목이므로 질문지에 역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질문들 중에서 한 가지라도 해당되는 사항이 있으면 아, 전문의와 상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천식의 진단 과정과 또 치료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우선 천식의 진단,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나요? 네, 천식의 진단은 우선 크게 문진과 폐기능 검사 그리고 알레르기 검사가 있습니다. 이 그림은 폐기능 검사를 나타낸 그림인데요. 폐기능 검사는 폐 건강 상태를 진단하기 위해서 가장 쉽고 안전한 검사입니다. 천식뿐만 아니라 다른 호흡기 질환을 진단하고 치료할 때도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네. 기계를 통해서 마우스피스로 연결된 회로에서 호흡하는 공기의 속도와 양을 측정하게 되는데 즉 마우스피스를 입에 불고 숨을 후 하고 내쉴 때 공기의 속도와 양을 측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천식 진단이 내려질 때 우선적으로 해볼 수 있는 검사가 알레르겐 검사입니다. 알레르겐에 반응한 것인지 알레르기 반응 검사를 실시하게 되는데 알레르겐 피부 반응 검사는 피부로 알레르겐을 투여한 뒤에 반응을 살피게 됩니다. 아, 체내에 해당하는 알레르겐을 인식하는 IgE 항체가 있다면 이것이 알레르겐과 결합해서 피부 속에서 염증 유발 물질을 분비시킵니다. 이로 인해서 피부 표면에서는 해당 부위의 두드러기 등의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뭐 이런 검사를 통해서 이제 천식으로 진단을 받게 되면 증상을 조절하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본격적으로 치료 방법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려주시죠. 네. 천식은 약물요법, 또 환경요법, 면역요법 등을 병용하기도 합니다. 약물 투약 이전에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은 환경요법인데요.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환자를 보호하고 보다 건강하고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최초의 치료입니다. 이러한 주변 환경에 대한 기본적인 관리와 동시에 환아들은 약물을 투여하게 되는데 천식약은 크게 치료약과 예방약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천식 치료제는 기관지 확장제와 항염증제로 구분되고 최근에는 기도로 직접 약물을 흡입해요. 빠른 시간 안에 기관지 확장 효과와 항염증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치료가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근데 천식하면은 그 흡인제가 가장 먼저 좀 떠오르거든요. 네. 근데 환자분들이 흡인제 사용하는 걸 좀 불편해 하시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가요? 흡입 약물은 천식 치료에서 기도에 직접 작용해서 항염증 효과를 극대화하고 전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가장 중요한 치료입니다. 경구나 주사 스테로이드제를 장기간 사용하면 전신적인 부작용으로 쉽게 멍이 들거나 골다공증, 고혈압, 당뇨병, 시상하부 뇌하수체, 부신 축의 억제, 또 백내장, 녹내장, 비만, 근력 악화 등의 부작용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면 흡입 스테로이드제는 폐에만 국소적으로 작용하고 전신 흡수가 거의 되지 않아 전신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흡인제 종류에 대해서도 좀 알아볼까요? 흡입제는 사용 목적에 따라 크게 지속적 치료 및 예방 목적의 질병 조절제와 빠른 시간 내에 증상을 완화시키는 증상 완화제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증상이 없어도 고혈압, 당뇨약을 매일 먹는 것처럼 천식 증상이 심하지 않더라도 질병 조절제에 속하는 흡입제는 매일 꾸준히 사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질병 조절제를 매일 사용함에도 천식 증상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수시로 사용하는 것이 증상 완화제입니다. 네, 따라서 증상 완화제는 항시 휴대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질병 조절제 그리고 증상 완화제를 적절히 잘 사용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흡인제로 인한 어떤 부작용 있을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증상 완화제에 의한 대표적인 부작용은 흔하게 빈맥이 나타날 수 있고 그 밖에 두통이나 인후 자극감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질병 조절제에 포함된 흡입 스테로이드는 구강인두 칸디다증이라는 곰팡이 질환을 일으킬 수 있어서 사용 후에 입을 꼭 깨끗이 헹구어 주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 천식이라는 게 완치가 어렵고 꾸준히 잘 관리해야 한다고 들었거든요. 이 천식 치료의 목표는 어디에 둬야 할까요? 네, 천식의 가장 최우선적인 목표는 천식 증상을 최소화하여 무증상으로 지낼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천식의 급성 악화를 최소화하고 증상 완화제 사용을 최소화하고 또 운동을 포함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게끔 하는 것입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천식은 치료를 통해 바로 완치되는 그런 병이 아니라 꾸준히 관리가 필요한 병으로 보고 접근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만약에 천식 증상이 잘 조절이 되지 않고 이렇게 급성으로 좀 악화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 천식의 급성 악화 시에 제일 중요한 것은 우선은 안정을 해야 하고 호흡은 천천히 깊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증상 완화제를 즉시 흡입하고 효과가 없다면 수차례 더 흡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미리 준비된 경구용 스테로이드제가 있다면 즉시 복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증상 호전이 없거나 본인이 직접 응급조치를 할 수 없을 것 같으면 즉시 응급실을 방문하거나 거동이 어렵다면 119를 호출하여야 되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천식을 예방할 수 있는 생활 수칙 좀 알려주시죠. 첫째로 금연이 중요합니다. 흡연은 염증을 증가시키고 폐기능 감소, 증상 악화 및 흡입제에 대한 치료 반응 감소를 유발하므로 금연이 필수입니다. 둘째로 영양 관리가 중요합니다. 네. 규칙적으로 골고루 먹는 습관이 중요하고 채소, 과일 및 적절한 단백질, 또 수분 섭취가 좋습니다. 알레르기 유발 식품이나 기름지고 자극적인 식품은 좋지 않으므로 인스턴트나 가공식품 등은 피해야 되겠습니다. 셋째로 운동 관리가 중요합니다. 차고 건조한 공기에서 운동하는 것은 피해야 하며 충분한 준비 운동과 함께 운동 15분 전에 증상 완화제를 미리 흡입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환경 관리가 중요하겠습니다. 네. 날씨 및 꽃가루 예보를 매일 확인하고 대기 오염이나 황사 여부도 확인해서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되겠습니다. 더 건강한 내일 쿠키 건강 TV